어제 아침이었습니다. 대구에 사시는 82세 김정순 할머니가 거실에서 물을 드시다가 그만 중심을 잃으셨습니다. 바닥에 깔린 얇은 카펫, 그 사소한 것 하나에 발이 걸려 넘어지셨는데 결과는 정말 참혹했습니다. 바로 고관절 골절이었습니다. 의사생활 30년 동안 저는 이런 안타까운 순간을 수도 없이 목격했습니다. 90세 어르신에게 낙상은 단순히 넘어져서 다치는 사고가 아닙니다. 그것은 평범하고 행복했던 일상을 송두리째 뺏어가고 남은 생을 침대에 누워만 있게 만드는 무서운 마지막 예고장과도 같습니다. 한 번 넘어지면 다시 일어나기 힘든 나이가 바로 90세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너무 걱정하지 마십시오. 만약 오늘 제가 알려드리는 이 4가지 동작을 집에서 딱 5분만 따라 하신다면 여러분의 운명은 완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내일 당장 지팡이를 던져버리고 청춘처럼 꼿꼿하고 당당하게 걷게 될 것입니다. 반갑습니다. 어르신들의 든든한 건강지킴이 30년 재활치료 전문가 안병철입니다. 많은 분들이 걱정하십니다. 나이가 많아서 운동하다가 오히려 더 다치면 어쩌나 하고 말입니다. 하지만 걱정 마십시오. 오늘 제가 준비한 운동은 숨이 차고 관절이 아픈 격한 헬스장 운동이 아닙니다. 돈도 필요 없고 비싼 기구도 필요 없습니다. 지금 계신 그 거실에서 튼튼한 식탁 의자 하나만 있으면 누구나 안전하게 따라할 수 있는 기적의 생존 균형법입니다. 지금부터 저와 함께 시작해 봅시다. 여러분 중에는 혹시 이런 걱정을 하시는 분들이 계실 겁니다. 안 선생님, 저는 이미 허리도 아프고 다리에 힘이 하나도 없는데 운동을 할 수 있을까요? 라고 말입니다. 제 대답은 네, 무조건 할 수 있습니다. 입니다. 제가 30년 동안 진료실에서 만난 수천 명의 환자분들이 처음에는 여러분과 똑같은 걱정을 하셨습니다. 하지만 식탁 의자 하나를 잡고 시작한 이 작은 움직임이 그분들의 남은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았습니다. 오늘 제가 알려드릴 동작들은 넘어질 위험이 전혀 없는 가장 안전한 동작들만 엄선해서 모았습니다. 무리해서 땀을 뻘뻘 흘릴 필요도 없고 숨이 턱끝까지 차게 달릴 필요도 없습니다. 그저 편안한 마음으로 저를 믿고 따라만 와주십시오. 그런데 여러분, 도대체 왜 우리가 자꾸 문지방에 발이 걸리고 아무것도 없는 평지에서도 휘청거리는지 아십니까? 단순히 나이가 들어서 다리 근육이 빠져서가 아닙니다. 진짜 원인은 다리가 아니라 다른 곳에 있습니다. 바로 우리 몸속 깊은 곳에 숨겨진 균형 센서가 녹슬고 잠들어 버렸기 때문입니다. 이 센서만 다시 깨우면 90세에도 청춘처럼 당당하게 걸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몸을 한 그루의 아주 커다란 고목나무라고 상상해 보십시오. 다리는 땅을 움켜쥐고 있는 나무의 뿌리와 같습니다. 뿌리가 깊고 튼튼해야 나무가 쓰러지지 않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이치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뿌리만 튼튼하다고 해서 갑자기 불어닥치는 거센 태풍을 이겨낼 수 있을까요? 아닙니다. 바람이 불어올 때 나뭇가지가 유연하게 흔들리며 중심을 잡아줘야 부러지지 않고 버틸 수 있는 법입니다. 우리 몸도 이와 똑같습니다. 아무리 다리 근육이 좋아도 몸의 중심을 잡아주는 감각이 무디면 작은 돌부리 하나에도 쿵 하고 맥없이 넘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귀 속에는 몸의 기울기를 느끼는 전정기관이라는 아주 정밀한 수평계가 들어있고 발바닥에는 땅의 상태를 감지하는 수천 개의 신경들이 촘촘하게 깔려 있습니다. 젊었을 때는 이 센서들이 번개처럼 빠릿빠릿하게 작동해서 미끄러운 곳을 밟아도 뇌가 순식간에 명령을 내려 중심을 잡았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70세, 80세가 넘어가면 이 센서들이 마치 녹슨 기계처럼 삐그덕거리기 시작합니다. 눈이 침침해지듯 균형 감각도 흐릿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발이 걸리는 순간 하는 사이에 이미 몸은 바닥으로 곤두박질 치게 됩니다. 뇌가 위험하다는 신호를 보내기도 전에 몸이 먼저 무너져 버리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90세 낙상사고의 진짜 원인입니다. 단순히 다리에 힘이 없어서가 아니라 위험을 감지하고 반응하는 속도가 늦어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다리 근육만 키우는 것이 아니라 잠들어 있는 이 균형 센서를 깨우는 훈련을 할 것입니다. 녹슨 센서에 기름칠을 하고 닦아내서 다시 예민하게 만드는 과정입니다. 뇌는 죽을 때까지 변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지금 90세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이 감각만 되살아나면 빙판길에서도 우리 몸은 오뚜기처럼 다시 중심을 잡을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저 안병철과 함께 잠든 감각을 깨우고 100세까지 두 발로 당당하게 걷는 기적의 4단계 훈련을 시작하겠습니다. 반드시 튼튼한 의자나 벽을 옆에 두고 안전하게 시작해 주십시오. 자, 이제 준비되셨습니까? 첫 번째 동작은 바로 의자 잡고 외발 서기입니다. 아마 여러분 중에는 에이, 겨우 한 발로 서는 게 무슨 운동이 되나 하고 생각하시는 분도 계실 겁니다. 하지만 천만만의 말씀입니다. 이 동작은 우리 몸의 균형을 담당하는 뇌신경을 가장 빠르고 강력하게 깨우는 최고의 훈련법입니다. 지금 당장 거실에 있는 튼튼한 식탁의자 하나를 준비해 주십시오. 바퀴가 달린 회전의자는 절대로 안 됩니다. 반드시 다리가 4개 달린 묵직하고 튼튼한 의자여야 합니다. 의자 등받이를 잡고 바르게 서 주십시오. 이때 의자는 여러분의 생명줄과도 같습니다. 절대로 손을 떼지 마십시오. 양손으로 의자 등받이를 단단히 잡으셨다면 이제 천천히, 아주 천천히 한쪽 다리를 들어 올려 보십시오. 높게 들 필요도 없습니다. 바닥에서 딱 5cm만 띄운다고 생각하십시오. 이때 지탱하고 있는 다리의 발바닥 전체가 땅을 꽉 움켜쥐는 느낌을 느껴야 합니다. 마치 나무 뿌리가 땅속 깊이 파고드는 것처럼 말입니다. 자, 이제 숫자를 세어보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어떻습니까? 다리가 후들거리고 몸이 휘청거리십니까? 아주 좋습니다. 그 흔들림이 바로 여러분의 잠자던 균형 센서가 깨어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우리 뇌는 몸이 흔들릴 때마다 중심을 잡기 위해 수천 번의 명령을 내립니다. 그 과정에서 죽어있던 신경들이 되살아나는 것입니다. 만약 몸이 너무 많이 흔들린다면 바로 발을 내리셔도 괜찮습니다. 무리해서 버티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안전하게 자극을 주는 것이 핵심입니다. 여기서 정말 중요한 주의사항이 있습니다. 절대로 눈을 감으시면 안 됩니다. 가끔 균형 감각을 키우겠다고 눈을 감고 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90세 어르신들에게 그것은 자살행위나 다름없습니다. 시각 정보가 차단되면 어지럼증이 급격히 심해져서 의자를 잡고 있어도 넘어질 수 있습니다. 시선은 정면을 바라보시고 눈을 크게 뜨십시오. 그리고 숨을 멈추지 마십시오. 힘을 주다 보면 나도 모르게 숨을 참게 되는데 그러면 혈압이 올라가서 위험할 수 있습니다. 편안하게 후 하고 숨을 내쉬면서 버티십시오. 제가 치료했던 88세 박영감님 이야기를 해드리고 싶습니다. 처음 병원에 오셨을 때는 바지 입는 것도 앉아서 겨우 입으실 정도로 중심 잡는 걸 두려워하셨습니다. 하지만 이 의자 잡고 외발 서기를 매일 아침 저녁으로 꾸준히 하신 결과 지금은 서서 양말까지 신으십니다. 박영감님이 제 손을 잡고 하신 말씀이 아직도 귓가에 생생합니다. 선생님, 이제는 땅을 밟는 게 무섭지가 않아 여러분도 하실 수 있습니다. 이 간단한 동작이 여러분의 다리를 강철 기둥처럼 만들어줄 것입니다. 자, 이제 두 번째 동작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첫 번째 동작이 제자리에서 중심을 잡는 정적인 훈련이었다면 이번에는 움직이면서 중심을 잡는 동적인 훈련입니다. 바로 벽 짚고 일자 걷기입니다. 전문 용어로는 텐덤 게이트라고 부르는데 경찰들이 음주 측정할 때 일직선으로 걸어보라고 하는 바로 그 동작입니다. 이 훈련은 좁은 길이나 울퉁불퉁한 길을 걸을 때 우리 몸이 휘청거리지 않게 잡아주는 아주 고난이도 센서를 훈련시키는 방법입니다. 이번에는 의자가 아니라 벽이 필요합니다. 집안에 긴 복도나 벽이 있는 곳으로 가십시오. 벽을 옆에 두고 나란히 섭니다. 그리고 한 손으로 벽을 짚으십시오. 벽은 여러분이 넘어지지 않게 지켜주는 든든한 버팀목입니다. 걷는 내내 손바닥이 벽에서 떨어지면 안 됩니다. 이제 천천히 걸어보겠습니다. 일반적인 걸음걸이가 아닙니다. 뒷발의 발가락이 앞발의 뒤꿈치에 닿도록 일직선으로 걷는 것입니다. 마치 외줄타기를 하는 고개사처럼 발을 일자로 만들어서 걷는 것입니다. 어렵습니까? 네, 당연히 어렵습니다. 평소에 우리는 발을 양옆으로 벌리고 걷기 때문에 지지면이 넓어서 안정적입니다. 하지만 발을 일자로 모으면 지지면이 좁아지면서 우리 몸은 좌우로 심하게 흔들리게 됩니다. 바로 이 순간 우리 뇌는 비상사태를 선포하고
온몸의 감각을 총동원해서 균형을 잡으려고 애를 씁니다. 바로 이 과정이 뇌를 훈련시키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5발자국만 가보십시오. 발 뒤꿈치와 앞꿈치가 닿을 때마다 발바닥의 감각에 집중해 보십시오. 내가 지금 어디를 밟고 있는지, 발목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느껴보십시오. 이때 가장 많이 하시는 실수가 있습니다. 바로 발을 보려고 고개를 푹 숙이는 것입니다. 발이 잘 닿나 보려고 땅을 쳐다보면 무게 중심이 앞으로 쏠려서 앞으로 고꾸라질 수 있습니다. 시선은 반드시 정면 멀리 바라보십시오. 저 멀리 벽에 걸린 시계나 액자를 쳐다보면서 걷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발의 감각은 눈으로 보는 게 아니라 발바닥으로 느끼는 것입니다. 작년에 낙상으로 팔이 부러져서 오셨던 79세 최 여사님은 이 걷기 연습을 정말 싫어하셨습니다. 어지럽고 짜증난다고 하셨죠. 하지만 제가 딱 한 달만 눈 딱 감고 해보자고 설득했습니다. 한 달 뒤에 최 여사님이 뭐라고 하셨는지 아십니까? 선생님, 이제는 시장 갈 때 사람들 틈에 섞여도 무섭지가 않아요. 예전에는 누가 툭 치면 넘어질까봐 겁이 나서 외출도 잘 안 하셨는데 이제는 인파 속에서도 중심을 잡을 수 있게 되신 겁니다. 벽 짚고 일자 걷기는 여러분이 복잡한 세상 속으로 다시 걸어나갈 수 있게 해주는 자신감의 원천이 될 것입니다. 흔들리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나무가 바람에 흔들리며 더 깊이 뿌리를 내리듯이 여러분의 몸도 지금 흔들리면서 더 단단하게 중심을 잡아가고 있는 중입니다. 이 2가지 동작만 매일 꾸준히 하셔도 여러분의 균형 감각은 10년 아니 20년은 젊어질 것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진짜 중요한 것은 이제부터입니다. 갑자기 누군가 밀쳤을 때 혹은 미끄러운 화장실 바닥에서 발이 쭉 미끄러졌을 때 그 찰나의 순간에 뼈가 부러지느냐 아니면 툭 털고 일어나느냐를 결정짓는 생존 본능 훈련이 남아 있습니다. 이 다음 동작들은 여러분의 생명을 지키는 마지막 안전장치가 될 것입니다. 여기까지 따라오신 여러분 정말 대단하십니다. 아마 다리가 조금 뻐근하고 숨이 차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뻐근함이야말로 여러분의 다리가 다시 살아나고 있다는 기분 좋은 신호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작심삼일로 포기하지만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여러분은 이미 상위 1%의 의지를 가지신 분들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여기서 멈추시면 절대로 안 됩니다. 앞서 배운 2가지 동작이 기초공사였다면 지금부터 알려드릴 나머지 2가지 동작은 집을 짓는 기둥을 세우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솔직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넘어지는 순간은 예고하고 찾아오지 않습니다. 화장실에서 미끄러지거나 누군가와 부딪히는 그 찰나의 순간, 바로 그 0.1초의 위기 상황에서 내 몸을 지켜줄 진짜 생존 본능 훈련이 남아 있습니다. 이 뒤에 나오는 내용을 모르면 반쪽짜리 운동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90세에도 뼈가 부러지지 않고 툭 털고 일어날 수 있는 결정적인 비결이 바로 다음 동작들에 숨어 있으니 끝까지 집중해 주십시오. 자, 이제 3번째 동작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동작의 이름은 오뚜기 중심 잡기입니다. 여러분 혹시 길을 가다가 누군가와 어깨를 부딪혀서 휘청했던 적 있으십니까? 혹은 버스가 급정거할 때 몸이 앞으로 쏠려서 당황하신 적은 없으십니까? 우리가 넘어지는 건 가만히 서 있을 때가 아니라 이렇게 예상치 못한 힘이 우리 몸을 밀칠 때 일어납니다. 바로 그때 우리를 지켜주는 것이 이 오뚜기 훈련입니다. 다시 의자 뒤에 서 주십시오. 이번에는 발을 어깨 너비보다 조금 더 넓게 벌리셔야 합니다. 다리를 넓게 벌리면 마치 커다란 배가 파도 위에서도 안정적인 것처럼 몸의 지지대가 튼튼해집니다. 양손으로 의자를 잡은 상태에서 발바닥은 땅에 본드로 붙였다고 상상하십시오. 발바닥은 절대로 떨어지면 안 됩니다. 그 상태에서 몸의 무게중심만 오른쪽 다리로 천천히 옮겨 보십시오. 오른쪽 무릎을 살짝 구부리면서 엉덩이와 몸통을 오른쪽으로 이동시키는 겁니다. 이때 오른쪽 발바닥 전체에 내 몸무게가 묵직하게 실리는 것을 느끼셔야 합니다. 마치 오른쪽 다리가 땅속으로 쑥 들어가는 듯한 느낌이 들어야 정확한 겁니다. 이제 반대로 왼쪽으로 무게를 옮겨보겠습니다. 왼쪽 무릎을 살짝 구부리면서 몸을 왼쪽으로 보냅니다. 상체만 까딱거리는 게 아니라 골반 전체가 같이 움직여야 합니다. 오른쪽으로 갔다가 왼쪽으로 갔다가
마치 바람에 흔들리는 대나무처럼 몸을 좌우로 부드럽게 움직여 보십시오. 익숙해지셨다면 이번에는 앞뒤로도 움직여 보겠습니다. 발가락 쪽으로 체중을 실었다가 뒤꿈치 쪽으로 체중을 실었다가 해보십시오. 이 동작의 핵심은 발을 떼지 않고도 내 몸의 무게를 자유자재로 컨트롤하는 것입니다. 우리 뇌에게 몸이 기울어져도 넘어지지 않고 버티는 법을 가르치는 과정입니다. 78세 이 할머니는 버스에서 내리다가 발을 헛디뎌서 크게 넘어질 뻔한 적이 있었습니다. 보통 같았으면 엉덩방아를 했고 고관절이 부러졌을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할머니는 그 순간 본능적으로 반대쪽 다리에 힘을 꽉 주면서 중심을 잡으셨습니다. 나중에 저한테 오셔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원장님, 그때 몸이 저절로 움직였어요. 매일 연습한 오뚜기 동작 덕분에 내가 살았어요. 라고 말입니다. 여러분의 몸도 위기의 순간에 저절로 반응하게 될 것입니다. 이 훈련이 여러분을 지키는 에어백이 되어줄 것입니다. 자, 드디어 마지막 네 번째 동작입니다. 오늘 배우는 운동 중에서 단 하나만 골라야 한다면 저는 주저없이 이 동작을 꼽겠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운동이 아니라 여러분이 침대에 눕지 않고 죽을 때까지 내 발로 화장실을 갈 수 있게 해주는 생존 훈련입니다. 바로 의자 앉았다 일어나기입니다. 노년의 건강은 허벅지에서 나온다는 말을 들어보셨을 겁니다. 허벅지 근육은 우리 몸의 엔진이자 제2의 심장입니다. 허벅지가 가늘어지면 걸을 힘이 없어지고 걸을 힘이 없으면 눕게 되고 한번 누우면 다시는 일어나지 못하게 됩니다. 그 끔찍한 도미노를 막는 유일한 방법이 바로 이 의자 운동입니다. 집에 있는 튼튼한 식탁 의자에 앉아 주십시오. 푹신한 소파는 안 됩니다. 딱딱한 의자가 좋습니다. 엉덩이를 의자 깊숙이 넣지 마시고 의자 앞쪽 끝에 걸터 앉으십시오. 발은 어깨 너비로 벌리고 발바닥 전체가 땅에 닿아야 합니다. 자, 이제 일어날 텐데 여기서 아주 중요한 요령이 있습니다. 대부분의 어르신들이 일어나려고 할 때 엉덩이가 무거워서 뒤로 털썩 주저앉으십니다. 그건 요령을 몰라서 그렇습니다. 일어나기 전에 먼저 인사를 하듯이 상체를 앞으로 숙여 보십시오. 내 코가 내 발가락보다 더 앞으로 나간다는 느낌으로 숙여야 합니다. 체중이 발바닥으로 쏠리는 게 느껴지십니까? 바로 그때 허벅지에 힘을 주고 으라차차하고 일어나는 겁니다. 반동을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 체중 이동을 이용하는 과학적인 방법입니다. 손은 가슴 앞에 모아도 좋고 힘들다면 무릎을 짚고 일어나셔도 됩니다. 하지만 일어나는 것보다 100배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바로 앉을 때입니다. 많은 분들이 일어났다가 앉을 때는 힘을 빼고 털썩 주저앉아 버리십니다. 그것은 운동이 아니라 허리뼈를 부수는 자해 행위입니다. 앉을 때가 진짜 운동입니다. 투명 의자에 앉는다고 상상해 보십시오. 허벅지가 부들부들 떨릴 정도로 아주 천천히 3초에서 5초 동안 버티면서 엉덩이를 의자에 살짝 내려놓는 것입니다. 쿵 소리가 나면 실패입니다. 깃털처럼 가볍게 앉아야 성공입니다. 이 버티는 과정에서 허벅지 근육이 찢어지듯 자극을 받고 그 자리에 새롭고 튼튼한 근육이 채워지는 것입니다. 하루에 딱 10번만 해보십시오. 처음에는 다리가 후들거리고 힘들겠지만 일주일만 지나도 다리에 단단한 힘이 들어가는 게 느껴지실 겁니다. 제가 아는 85세 최어르신은 화장실 가는 걸 제일 무서워하셨습니다. 변기에 앉았다가 일어날 힘이 없어서 항상 며느리를 불러야 했기 때문입니다. 자존심이 상해서 물도 잘 안 드시고 참다가 방광염까지 걸리셨습니다. 제가 이 의자 운동을 알려드리고 딱 3개월 뒤에 뵀는데 얼굴이 얼마나 환해지셨는지 모릅니다. 선생님, 이제 나 혼자 화장실 다녀. 누구 눈치도 안 보고 내 맘대로 다닐 수 있어. 그 말씀을 하시는데 눈가에 눈물이 맺히셨습니다. 여러분이 혼자서 화장실을 가고 혼자서 목욕을 하고 혼자서 산책을 나가는 그 모든 평범한 일상이 바로 이 허벅지 근육에서 나옵니다. 이 네 번째 동작은 여러분의 자존심을 지켜주는 갑옷과도 같습니다. 힘들다고 포기하지 마십시오. 허벅지가 불타는 것 같은 그 느낌이 바로 여러분이 다시 젊어지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이렇게 우리는 균형을 잡는 외발서기와 일자 걷기, 위기 상황을 대비한 오뚜기 훈련, 그리고 생존을 위한 허벅지 강화 훈련까지 모두 배웠습니다.
이 네 가지 동작은 서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뿌리가 깊고 기둥이 튼튼한 나무는 어떤 태풍이 와도 쓰러지지 않듯이 이 네 가지 퍼즐이 맞춰지면 여러분의 몸은 난공불락의 요새가 될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아무리 좋은 운동도 이것을 지키지 않으면 오히려 독이 될 수 있습니다. 90세 어르신들이 운동할 때 절대 잊지 말아야 할, 어쩌면 운동보다 더 중요한 안전 수칙과 환경 설정에 대해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을 모르면 앞서 배운 모든 노력이 물거품이 될 수 있습니다. 운동을 시작하기 전에 반드시 점검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바로 여러분의 몸 상태입니다. 만약 운동을 하다가 머리가 핑 도는 어지러움을 느끼거나 눈앞이 캄캄해지는 증상이 나타난다면 그 즉시 모든 동작을 멈추고 자리에 주저앉으십시오. 그리고 가장 편안한 자세로 휴식을 취하셔야 합니다. 이것은 여러분의 의지가 약해서가 아닙니다. 뇌로 가는 혈액이 부족하다는 우리 몸의 긴급 구조 신호이자 살려달라는 비명이기 때문입니다. 특히 고혈압 약이나 전립선 비대증 약을 드시는 어르신들은 앉았다 일어날 때 혈압이 급격히 떨어지는 기립성 저혈압이 올 수 있으니 각별히 주의하셔야 합니다. 운동은 건강해지려고 하는 것이지 병을 얻으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컨디션이 좋지 않은 날에는 과감하게 운동을 쉬는 것 또한 내 몸을 지키는 훌륭한 지혜입니다. 무리하지 말고 내 몸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십시오. 그리고 지금 당장 여러분의 발밑을 한번 내려다 보십시오. 혹시 거실 한가운데에 예쁜 문양이 들어간 카펫이나 발매트가 깔려 있지는 않습니까? 만약 그렇다면 지금 당장 걷어내서 치우십시오. 앞서 말씀드린 김정순 할머니의 안타까운 사고도 바로 그 얇은 카펫 한 장 때문이었습니다. 카펫의 모서리는 살짝만 들려 있어도 발을 끌면서 걷는 어르신들에게는 발목을 잡아채는 무서운 덫이자 흉기가 됩니다. 90세 어르신이 계신 집의 바닥은 아무것도 없이 깨끗하게 비워두는 것이 가장 안전하고 아름다운 인테리어입니다. 전선줄이나 신문지 같은 잡동사니도 이동하는 동선에는 절대로 두지 마십시오. 또한 집 안에서 신는 헐렁한 슬리퍼도 정말 위험합니다. 슬리퍼는 뒤꿈치를 잡아주지 못하고 바닥이 미끄러워서 중심을 잃기 딱 좋습니다. 운동하실 때는 반드시 맨발로 하시거나 바닥에 고무가 붙은 미끄럼 방지 양말을 신으십시오. 발바닥 피부가 바닥에 착 달라붙는 그 마찰력을 온전히 느껴야 우리 뇌의 균형 센서가 정확하게 작동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조명입니다. 운동은 반드시 해가 떠 있는 밝은 낮에 하거나 저녁이라면 조명을 환하게 켠 상태에서 하십시오. 나이가 들면 시력이 떨어져서 어두운 곳에서는 거리 감각이 둔해집니다. 어두침침한 곳에서는 넘어질 확률이 2배 이상 높아진다는 사실을 명심하십시오. 이 사소해 보이는 안전 수칙들이야말로 운동 효과를 100배로 높여주고 여러분의 생명을 지키는 진짜 보호막입니다. 자, 이제 오늘 배운 내용을 머릿속에 확실하게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딱 이 순서대로만 기억하십시오. 아침에 일어나서 물 한 잔 드시고 식탁 의자를 잡습니다. 첫 번째 외발 서기로 잠든 감각을 깨우고 두 번째 벽을 잡고 일자 걷기로 뇌를 훈련합니다. 점심 드시고 나서는 세 번째 오뚜기 중심 잡기로 위기 대처 능력을 키우고 마지막으로 자기 전에 의자 앉았다 일어나기로 허벅지 엔진을 강화하십시오. 하루에 딱 10분이면 충분합니다. 아침에 5분, 저녁에 5분 이렇게 나눠서 하셔도 좋습니다. 거창한 목표는 필요 없습니다. 그저 양치질하듯이 세수하듯이 이 네 가지 동작을 매일의 습관으로 만드십시오. 꾸준함만이 여러분을 낙상의 공포에서 영원히 해방시켜줄 유일한 열쇠입니다. 자, 지금 의자에 앉아 계신다면 미루지 말고 딱 5번만 일어났다, 앉았다 해보십시오. 시작이 반입니다. 그리고 지금 머릿속에 떠오르는 소중한 분들이 계실 겁니다. 고향에 계신 늙으신 부모님이나 친구분들에게 이 영상을 꼭 공유해 주십시오. 넘어지고 나서 후회하면 그때는 정말 너무 늦습니다. 여러분의 작은 관심 하나로 누군가의 생명을 구할 수도 있습니다. 댓글로 매일 운동하겠습니다 라고 굳은 다짐을 남겨주시면 저 안병철이 직접 하나하나 읽어보고 응원해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튼튼한 두 다리가
자식들에게 주는 가장 큰 효도이자 선물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90세, 100세까지 지팡이 없이 꼿꼿하고 당당하게 걸으시길 진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여러분, 아침에 일어났을 때 머리가 살짝 어지럽거나 손이 약간 저리는 느낌을 받은 적 있으신가요? 혹시 눈앞이 잠깐 흐려졌다가 다시 또렷해지는 경험은 없으신가요? 많은 분들이 그저 잠이 부족해서 혹은 나이가 들어서 그렇다고 가볍게 생각하고 그냥 넘기곤 합니다. 하지만 만약 이런 증상들이 반복된다면 여러분의 몸 안에서 아주 조용히 그러나 생각보다 훨씬 위험한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우리 몸은 하나의 거대한 강과 같습니다. 강물이 힘차게 흐르지 않으면 그 안에는 온갖 쓰레기와 찌꺼기가 쌓이기 시작하죠. 그리고 결국 언젠가는 그 강이 막히게 됩니다. 여러분의 뇌 혈관도 마찬가지입니다. 혈관이 점점 좁아지다가 어느 날 갑자기 막혀버리는 것, 그것이 바로 뇌졸중입니다. 뇌졸중은 단 몇 분 만에 우리가 말할 수 있는 능력, 움직일 수 있는 힘, 심지어 소중한 생명까지 빼앗아가는 정말 무서운 병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정말 두려운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이런 끔찍한 일을 겪은 사람들의 절반 이상, 즉 50%가 넘는 분들이 쓰러지기 바로 그날 아침까지도 나는 아직 괜찮다고 스스로 건강하다고 굳게 믿었다는 사실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좋은 소식이 있습니다. 진짜 원인을 정확히 알고 매일 단 하나의 습관만 바꿔도 뇌졸중 위험을 30% 이상 줄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안병철입니다. 저는 30년 넘게 대학병원에서 수많은 뇌혈관 질환 환자들을 진료해온 전문의입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도 한때는 다른 의사들처럼 약이 모든 해답이라고 믿었습니다. 혈압약, 고지혈증 약을 처방하는 것이 의사의 가장 중요한 임무라고 생각했죠. 하지만 수천 건의 진료 끝에 그리고 너무 늦게 병원에 오신 수많은 분들을 보면서 저는 아주 중요한 사실 하나를 깨달았습니다. 진짜 환자를 살리는 건 약이 아니라 그들의 생활 변화라는 걸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건강은 병원에서 시작되는 게 아니라 바로 여러분의 식탁에서 시작됩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께 5가지 익숙한 과일을 소개하려 합니다. 이 과일들은 혈관을 깨끗하게 하고 뇌졸중을 예방하는 열쇠와도 같습니다. 이것은 기적이 아닙니다. 이것은 의학적으로 증명된 사실입니다. 이 과일들은 우리 몸속의 나쁜 콜레스테롤을 낮추고 염증을 줄이며 혈전 생성을 막고 자연스럽게 혈액순환을 돕습니다. 비싼 약도 매주 병원을 방문해야 하는 번거로움도 필요 없습니다. 단지 올바른 음식을 알고 올바르게 먹는 것만으로 우리 몸은 스스로 치유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5가지 과일을 공개하기 전에 우리는 왜 혈관이 막히는지 그 진짜 원인을 먼저 마주해야 합니다. 저는 아직도 이민수 환자님이 잊히지 않습니다. 62살의 전직 고등학교 교사셨죠. 그는 수년 동안 아침마다 햄 몇 조각과 빵을 먹는 게 습관이었습니다. 그게 건강한 유럽식 아침 식사라고 굳게 생각하셨죠. 그런데 어느 날 아침 식탁에 앉은 채로 그대로 쓰러지셨습니다. 검사 결과 뇌혈관의 70% 이상이 좁아져 있었습니다. 겉보기엔 마른 체형의 혈압도 약간 높은 정도였지만 속으로는 혈관벽이 두꺼워지고 콜레스테롤 찌꺼기가 오래전부터 쌓여 있었던 겁니다. 그분이 제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선생님, 저는 햄 몇 조각이 저를 이렇게 망칠 줄은 몰랐어요. 여러분, 이건 이민수 씨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한국에서도 60살 이상 인구의 절반 가까이가 뇌혈관이 50% 이상 좁아져 있습니다. 그런데 더 무서운 건 그중 60% 이상은 자신이 머릿속에 시한폭탄을 품고 있다는 사실조차 모른다는 겁니다. 그들은 여전히 운전하고 장도 보고 스스로 건강하다고 믿죠. 그렇다면 무엇이 이 혈관을 막고 있을까요? 바로 대부분의 한국인이 매일 먹고 있는 음식들입니다. 보이지 않는 적들이죠. 첫 번째는 가공육입니다. 햄, 소시지, 베이컨, 그리고 특히 스팸입니다. 두 번째는 튀김 음식입니다. 여러 번 사용한 기름으로 튀긴 음식은 혈관을 딱딱하게 만듭니다.
세 번째는 단음료입니다. 탄산음료나 편의점에서 파는 과일 주스죠. 마지막으로 짠 국물 요리, 한국인의 밥상에 빠지지 않는 국, 찌개, 라면입니다. 이 네 가지가 당신의 뇌를 조용히 공격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 네 가지 음식이 매일 여러분의 혈관을 공격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다행히도 희망은 있습니다. 식습관을 바꾸면 우리 몸은 스스로 회복을 시작합니다. 우리 혈관을 덮고 있는 가장 안쪽의 얇은 막, 즉 내피세포는 적절한 영향을 받으면 다시 재생할 수 있는 놀라운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치유의 열쇠는 멀리 있지 않습니다. 바로 여러분이 매일 보는 신선한 과일 속에 있습니다. 자연이 우리에게 준 완벽한 회복제입니다. 제가 진료했던 환자 중 박서연 씨라는 분이 생각납니다. 67살이셨고 부산에서 작은 식당을 운영하셨죠. 늘 바쁘다는 핑계로 매일 남은 음식을 먹거나 맵고 짠 자극적인 음식으로 식사를 때우셨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부터 고개를 숙일 때마다 눈앞이 핑 돌고 어지럽고 가끔 손님과 대화하는데 말이 어눌하게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불안한 마음에 병원을 찾으셨고 검사 결과는 충격적이었습니다. 뇌로 가는 혈관이 60% 가까이 좁아져 있었어요. 저는 그분께 약물 치료와 함께 식습관을 완전히 바꾸도록 조언드렸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네 가지 위험한 음식을 즉시 줄이고 튀김을 피하고 매일 아침 사과 반쪽과 블루베리 한 줌을 꼭 챙겨 드시도록 했습니다. 처음에는 반신반의하셨죠. 석 달 후 박서연 씨는 완전히 다른 모습으로 저를 찾아오셨습니다. 얼굴 혈색부터 달라졌죠. 검사 결과 나쁜 콜레스테롤 수치가 뚜렷하게 감소했고 요동치던 혈압도 15포인트 이상 안정되었습니다. 그분이 제 손을 잡으며 환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선생님, 저는 그저 사과랑 블루베리를 먹었을 뿐인데 이렇게 머리가 맑아지고 몸이 가벼워질 줄은 정말 몰랐어요. 박서연 씨의 혈관을 살린 그 첫 번째 과일은 바로 사과입니다. 너무 흔해서 우리가 그 가치를 과소평가하지만 사실 사과는 혈관과 소화기관을 모두 지키는 천연 영양제입니다. 한국에는 이런 속담이 있죠. 하루에 사과 하나면 의사가 필요 없다. 여러분, 이것은 절대 과장이 아닙니다. 사과, 특히 그 껍질에는 펙틴이라는 수용성 섬유질이 풍부합니다. 이 펙틴 성분은 우리 몸속의 나쁜 콜레스테롤을 마치 강력한 스펀지처럼 흡착해서 남김없이 몸 밖으로 배출시키는 놀라운 역할을 합니다. 단순히 배출만 시키는 것이 아닙니다. 펙틴은 장에서 콜레스테롤과 결합하여 간이 새로운 담즙을 만들기 위해 혈액 속의 콜레스테롤을 더 많이 사용하도록 유도합니다. 즉, 혈관 속 기름때를 닦아내는 깨끗한 청소부이자 동시에 기름때를 태워 없애는 용광로 역할까지 하는 셈입니다. 또한 껍질에 풍부한 케르세틴이라는 성분은 강력한 항산화제로 혈관의 염증을 줄이고 혈압을 안정시키며 혈전이 생기는 것을 막아줍니다. 혈관벽에 난 상처와 염증을 진정시켜 피가 엉겨붙지 않도록 막아주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제 환자들에게 항상 제발 사과는 껍질째 드시라고 강조합니다. 이 모든 핵심 영양소의 대부분은 우리가 습관처럼 버리는 그 껍질에 있기 때문이죠. 어릴 적 아침 어머니께서 깎아주시던 그 사과 한쪽이 사실은 가족의 건강을 지키는 사랑의 처방이었던 겁니다. 아침에 먹는 사과 반쪽은 그 어떤 비싼 약보다도 여러분의 혈관을 깨끗하게 청소해 줄 수 있습니다. 두 번째 과일은 블루베리입니다. 저는 블루베리를 뇌의 보호막이라고 부릅니다. 이 작고 진한 보라색 과일은 단순히 예쁜 색을 가진 것이 아닙니다. 그 속에는 안토시아닌이라는 강력한 항산화 물질이 들어 있습니다. 이 성분은 우리 몸속에서 세포를 파괴하고 혈관을 늙게 만드는 유해산소를 중화시켜 혈관 내피세포를 보호하고 혈관벽이 딱딱해지는 것을 막아줍니다. 혈관이 낡은 고무호스처럼 경직되는 것을 막고 유연함을 유지시켜주는 것입니다. 미국 하버드 대학에서 20년간 진행된 대규모 연구에 따르면 매일 블루베리 반 컵을 꾸준히 먹은 사람들은 그렇지 않은 사람들에 비해 뇌졸중 위험이 무려 34%나 낮아졌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엄청난 수치입니다. 우리가 매일 먹는 약으로도 이런 뚜렷한 예방 효과를 기대하기는 매우 힘듭니다. 게다가 이 안토시아닌은 뇌세포를 직접 보호하고 혈액 내장벽을 통과하여 기억력 향상에도 탁월한 효과를 보여줍니다. 비싼 두뇌 보조제보다 훨씬 더 강력하고 안전한 효과를 보여주는 셈이죠. 50세 이후에는 아침마다 먹는 한 줌의 블루베리가 바로 여러분의 뇌를 지키는 가장 든든하고 맛있는 천연 방패가 되는 것입니다. 네, 사과와 블루베리는 정말 훌륭합니다. 여러분의 혈관을 지키는 훌륭한 첫걸음이죠. 하지만 여러분이 지금부터 보실 남은 3가지 과일들은 어쩌면 훨씬 더 중요할 수 있습니다. 특히 3번째 과일은 혈관의 천연 윤활유라고 불리며 마지막에 공개될 과일은 이미 딱딱하게 쌓인 플라크, 즉 찌꺼기를 직접 녹여내는 것으로 증명되었습니다. 절대 놓치지 마십시오. 그 3번째 과일은 바로 아보카도입니다. 많은 한국 분들이 아보카도를 그저 다이어트 식품으로만 알고 계십니다. 하지만 사실 아보카도는 혈관에 가장 좋은 천연 윤활유입니다. 많은 분들이 지방이라는 말에 겁을 먹으시지만 아보카도에 들어있는 지방은 우리 몸이 스스로 만들어내지 못하는 생명 유지에 필수적인 단일 불포화 지방산입니다. 이 좋은 지방은 우리 몸의 나쁜 콜레스테롤, 즉 LDL 수치를 낮추고 반대로 혈관을 청소해주는 좋은 콜레스테롤, HDL 수치를 높이는 놀라운 일을 합니다. 캘리포니아 대학의 한 연구에 따르면 매일 아보카도 반 개만 꾸준히 섭취한 사람들은 그렇지 않은 사람들보다 나쁜 콜레스테롤 수치가 평균 20%나 낮아졌습니다. 이것은 웬만한 고지혈증 약에 버금가는 강력한 효과입니다. 또한 아보카도에는 루테인과 제아잔틴이라는 성분이 풍부한데 이 성분들은 뇌 기능을 직접적으로 향상시키고 혈관의 미세한 염증을 완화시킵니다. 제가 드리는 특별한 팁은 이 아보카도를 토마토나 녹색 채소와 함께 드시라는 것입니다. 아보카도의 좋은 지방이 채소에 든 항산화 성분의 흡수율을 몇 배로 높여주기 때문입니다. 뇌졸중을 예방한다는 것은 단순히 혈관을 뚫는 것뿐만 아니라 혈관 자체가 터지지 않도록 튼튼하고 유연하게 만드는 것을 의미합니다. 아보카도가 바로 그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4번째 과일입니다. 이것은 한국 사람들이 여름의 붉은 심장이라고 부르는 바로 토마토입니다. 많은 분들이 토마토를 그저 밭에서 나는 채소라고만 알고 계시지만 식물학적으로는 물론이고 그 효능면에서도 강력한 힘을 가진 과일입니다. 토마토의 그 선명하고 탐스러운 붉은 빛을 내는 성분, 바로 라이코펜 때문입니다. 여러분, 라이코펜은 현존하는 가장 강력한 항산화 물질 중 하나입니다. 이 라이코펜이 우리 혈관에 왜 그토록 중요할까요? 그 이유는 바로 혈액 속의 콜레스테롤이 산화되는 것을 막아주기 때문입니다. 많은 분들이 오해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콜레스테롤 수치가 높다는 것 자체보다 더 무서운 것은 그 콜레스테롤이 우리 몸속의 활성산소와 만나 산화되는 것입니다. 마치 깨끗했던 쇠붙이가 공기와 만나 붉게 녹쓰는 것처럼 우리 혈액 속의 지방도 산화되면 혈관벽에 들러붙는 끈적하고 딱딱한 찌꺼기, 즉 플라크가 됩니다. 라이코펜은 이 쇠가 녹쓰는 과정을 원천적으로 차단하는 강력한 방청제입니다. 또한 이 성분은 혈관 내피세포를 직접 보호하여 혈관을 더 부드럽고 탄력 있게 유지시켜줍니다. 혈관이 낡고 오래된 고무호스처럼 딱딱하게 굳어지는 동맥경화를 막고 혈관의 유연성을 되찾아주어 혈압 조절에도 큰 도움을 줍니다. 혈압이 높을 때마다 혈관이 받는 엄청난 압력을 견딜 수 있게 해주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서 병원에서도 잘 알려주지 않는 가장 중요한 비밀이 하나 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토마토가 몸에 좋다고 해서 아침마다 생으로 갈아 마시거나 차갑게 주스로 마십니다. 물론 그것도 좋습니다. 하지만 라이코펜 성분은 생으로 먹는 것보다 여러분이 즐겨 드시는 올리브 오일에 가볍게 익혀 먹을 때 우리 몸의 흡수율이 무려 5배에서 7배까지 높아집니다. 그 이유는 2가지입니다. 첫째, 라이코펜은 지용성, 즉 기름에 잘 녹는 성분입니다. 둘째,
라이코펜은 토마토의 단단한 세포벽 안에 갇혀 있습니다. 우리가 열을 가하면 그 세포벽이 깨지고 기름을 만나면 비로소 우리 몸이 흡수할 수 있는 가장 이상적인 형태로 녹아 나옵니다. 그래서 저는 항상 환자분들에게 토마토 달걀 볶음이나 앞서 말씀드린 아보카도와 토마토를 함께 곁들인 샐러드를 강력하게 추천합니다. 아보카도의 그 좋은 지방이 토마토의 라이코펜 흡수율을 극대화시켜주기 때문입니다. 토마토는 남성분들의 전립선암 예방에도 탁월한 효과가 이미 증명되었지만 무엇보다 놀라운 것은 잘 익힌 따뜻한 토마토 한 접시가 여러분의 혈관 나이를 거꾸로 되돌릴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제 대망의 마지막 5번째 과일입니다. 제가 영상 초반에 약속드렸던 단순히 혈관을 보호하고 예방하는 것을 넘어 이미 수도관처럼 딱딱하게 쌓인 콜레스테롤 덩어리, 그 플라크를 직접 녹여내는 효과가 증명된 과일입니다. 바로 석류입니다. 동양에서는 오래전부터 석류를 젊음과 장수 그리고 다산의 상징으로 여겼습니다. 그 붉고 영롱한 알갱이 속에 생명의 힘이 담겨 있다고 믿었죠. 현대과학은 그 이유를 정확히 밝혀냈습니다. 석류에는 푸니칼라진이라는 강력한 항산화 물질이 들어있는데 그 항산화 효능은 놀랍게도 우리가 흔히 아는 녹차보다 3배나 강력합니다. 하지만 정말 놀라운 것은 이 다음입니다. 왜 석류가 5번째, 즉 왕의 자리에 있는지에 대한 증거입니다. 이스라엘의 텔아비브 대학에서 아주 의미 있는 연구를 진행했습니다. 이미 혈관이 심각하게 딱딱하게 굳어버린 중증 죽상동맥 경화증 환자들, 즉 당장 쓰러져도 이상하지 않을 분들을 대상으로 했습니다. 그들에게 3년간 매일 다른 어떤 약도 아닌 100% 순수 석류 주스를 마시게 했습니다. 그 결과는 저를 포함한 많은 의사들을 충격에 빠뜨렸습니다. 3년 후 이 환자들의 혈관 내부에 쌓여있던 플라크, 즉 찌꺼기가 평균 30%나 감소했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그 좁아진 혈관으로 흐르던 혈류 속도가 무려 50% 이상 향상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기적이 아닙니다. 이것은 과학입니다. 현재 나와 있는 그 어떤 고지혈증 약도 이미 쌓인 플라크를 30%나 줄여준다는 보고는 없습니다. 우리가 먹는 약물은 보통 플라크가 더 쌓이지 않게 막아주는, 즉 현상 유지를 위한 예방의 역할을 할 뿐입니다. 하지만 석류는 이미 쌓인 찌꺼기를 문자 그대로 녹여내는 청소와 복원의 효과를 보여준 것입니다. 또한 석류는 혈압을 자연스럽게 낮추고 특히 중년 여성의 호르몬 균형을 도우며 피부 혈색을 맑게 하는데도 도움을 줍니다. 다만 여기서 정말 중요한 여러분의 생명과 직결된 주의사항이 있습니다. 제가 석류 주스라고 말씀드렸다고 해서 지금 당장 마트에 달려가 선반에 놓인 달콤한 시럽이 첨가된 음료를 생각하시면 절대 안 됩니다. 그것은 주스가 아니라 액상과당입니다. 그것은 오히려 여러분의 혈당을 급격히 올려 불에 기름을 붓는 격이 될 것입니다. 반드시, 제가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설탕이 단 1g도 첨가되지 않은 100% 석류 착즙 주스를 선택해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약이 되는 주스입니다. 자, 이렇게 5가지, 즉 블루베리, 아보카도, 토마토, 사과, 그리고 가장 강력한 석류까지 여러분의 혈관을 지킬 최고의 과일들을 모두 말씀드렸습니다. 아마 많은 분들이 지금 이렇게 생각하실 겁니다. 안 박사님, 과일이 좋다는 건 알겠습니다. 그런데 도대체 이 과일들을 언제, 어떻게, 또 얼마나 먹어야 합니까? 그냥 무작정 많이 먹으면 되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이것은 오늘 내용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일지도 모릅니다. 어떻게 먹느냐가 무엇을 먹느냐만큼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우리 몸은 정원과 같습니다. 물을 적당한 때에 주면 꽃이 피지만 너무 자주 혹은 너무 많이 주면 뿌리가 썩습니다. 과일도 마찬가지입니다. 적절히 먹으면 약이 되지만 무분별하게 먹으면 그저 당분 덩어리일 뿐입니다. 제가 지금부터 여러분의 혈관을 살리는 황금 섭취 규칙 3가지를 알려드릴 테니 이것만큼은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첫 번째 규칙은 절대 빈속에, 즉 공복에 드시지 말라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건강을 위해 과일부터 찾으십니다. 하지만 이는 혈관에 오히려 독이 될 수 있습니다. 밤새 비어있던 위장에 과일의 산 성분이 들어가면 속을 쓰리게 할 수 있고, 무엇보다 과일 속의 과당이 곧바로 흡수되면서 혈당을 급격하게 치솟게 만듭니다. 혈당이 그렇게 요동칠 때마다 여러분의 혈관 내피세포는 상처를 입습니다. 가장 좋은 시간은 식후 1시간입니다. 식사를 통해 이미 위장에 음식물이 들어간 상태에서 과일을 먹으면 과일의 당분이 천천히 흡수됩니다. 식사의 섬유질이 완충작용을 해주는 것이죠. 혈당 스파이크 없이 과일의 좋은 항산화 성분들만 안전하게 흡수할 수 있는 최고의 시간입니다. 아침 식사 1시간 후 혹은 점심 식사 1시간 후가 가장 좋습니다. 두 번째 규칙은 양입니다. 저는 늘 이렇게 말합니다. 많이 먹는 게 건강이 아니라 제대로 먹는 게 건강이다. 과일이 아무리 좋아도 과식하면 안 됩니다. 하루에 총 200g 정도면 완벽하게 충분합니다. 200g이 어느 정도인지 감이 안 오시죠? 중간 크기 사과 1개 혹은 블루베리 1줌, 아보카도 반 개 정도의 양입니다. 이 정도만으로도 우리 몸이 하루에 필요한 항산화 성분을 충분히 얻을 수 있습니다. 그 이상 먹는 것은 우리 몸에 약이 아니라 간에 부담을 주는 당분일 뿐입니다. 세 번째 규칙은 약과의 관계입니다. 이 영상을 보시는 대부분의 50대, 60대 이상 분들은 혈압약이나 혈전용해제, 고지혈증 약 등을 복용하고 계실 겁니다. 만약 그렇다면 과일은 약 복용 후 최소 2시간 뒤에 드십시오. 이것은 정말 중요합니다. 특히 석류나 자몽 같은 특정 과일들은 우리 간에서 약물을 분해하는 효소와 상호작용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즉, 약효가 너무 강해지거나 혹은 너무 약해질 수 있다는 뜻입니다. 가장 안전한 방법은 약을 먼저 드시고 약이 몸에 완전히 흡수될 시간을 준 다음 2시간쯤 지나서 과일을 드시는 것입니다. 과일이 약의 작용을 방해하지 않도록 반드시 시간 간격을 두십시오. 정리하겠습니다. 첫째, 식후 1시간 후에 먹는다. 둘째, 하루 총 200g을 넘기지 않는다. 셋째, 약과는 최소 2시간 간격을 둔다. 이 세 가지만 지키셔도 여러분은 과일을 간식이 아닌 혈관 치료제로 드시는 겁니다. 이제 여러분은 5가지 과일과 그 과일들을 가장 효과적으로 먹는 3가지 황금 규칙까지 알게 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이 원칙들을 그대로 실천해서 몸이 스스로 변화하는 기적을 경험한 한 분의 진짜 이야기를 들려드릴까 합니다. 여러분, 제가 앞서 이야기했던 아침마다 햄과 빵을 드시다가 쓰러졌던 이민수 환자님을 기억하십니까? 뇌혈관이 70%나 막혀 절망 속에서 저를 찾아왔던 분입니다. 그로부터 6개월 후 다시 만난 이민수 씨는 제게 커다란 놀라움을 주었습니다. 그 이유는 검사 결과지가 아니었습니다. 바로 그의 환한 미소 때문이었습니다. 예전에 그를 덮고 있던 어둡고 불안한 기색은 사라지고 그의 얼굴빛은 건강하게 빛났으며 눈빛은 맑았고 목소리에는 힘이 느껴졌습니다. 그는 제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선생님, 요즘 저는 아침마다 아내와 함께 사과를 깎고 블루베리와 아보카도를 넣어 스무디를 만듭니다. 그리고 그걸 반씩 나눠 마시죠. 저녁에는 정원에 앉아 100% 석류즙 반잔을 함께 마십니다. 저는 이걸 우리 부부의 혈관 세정 의식이라고 부릅니다. 그는 그렇게 말하며 아이처럼 환하게 웃었습니다. 검사 결과에서도 놀라운 변화가 있었습니다.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치솟던 나쁜 콜레스테롤 수치는 정상에 가까워졌고 매일 먹던 약으로도 잡히지 않던 혈압이 안정되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그를 괴롭히던 손저림과 아침의 어지럼증이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저는 이민수 씨가 제게 했던 말을 아직도 기억합니다. 선생님, 이제야 알겠습니다. 제게 필요했던 건 약이 아니라 제 몸의 말을 듣는 것이었네요. 짧지만 그 한마디에 저는 오랫동안 생각에 잠겼습니다. 사실 그 말 안에는 우리가 모두 잊고 사는 진짜 건강의 철학이 담겨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몸은 이유 없이 신호를 보내지 않습니다. 오늘 아침 느꼈던 그 어지러움, 손발의 냉증, 아침에 일어나기 힘든 무거운 머리, 이건 단순한 피로가 아닙니다. 여러분의 혈액순환에
여러분의 뇌로 가는 그 생명의 강물에 문제가 생겼다는 작은 경고입니다. 그 신호를 듣고 제때 행동한다면 뇌졸중이라는 무서운 병이 당신의 삶을 빼앗을 기회는 결코 없습니다. 저는 그 이후에도 이민수 씨처럼 놀라운 변화를 이룬 많은 사람들을 봤습니다. 한 67살 주부님은 매일 혈압약을 2알씩 먹어야 했지만 석 달 동안 제가 말씀드린 황금 과일 습관, 즉 아침엔 사과 반개, 오후엔 블루베리 한 줌, 저녁엔 석류즙 반잔을 실천하자 복용량을 절반으로 줄일 수 있었습니다. 피부빛이 좋아지고 숙면을 취하게 된 것은 물론입니다. 또 한 버스 기사분은 매일 아침 피로를 쫓기 위해 마시던 믹스커피 대신 토마토와 아보카도를 갈아 만든 스무디를 마시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제게 이렇게 말했죠. 몸이 훨씬 가벼워졌어요. 운전할 때마다 짓누르던 다리 저림도 거의 없어졌습니다. 그렇게 작은 변화들이 모여 큰 힘이 되었습니다. 우리 몸은 언제나 우리가 잘 대해줄 때 그 고마움을 즉각적인 행동으로 보여줍니다. 이제 이 모든 이야기를 들으신 여러분에게 묻고 싶습니다. 하루 식습관의 아주 작은 변화를 통해 이 무서운 뇌졸중을 예방할 수 있다면 왜 오늘부터 시작하지 않으시겠습니까? 건강은 병원이 아니라 여러분의 식탁에서 시작됩니다. 오늘 당장 냉장고를 여십시오. 그 안에 있는 가공육과 튀김, 탄산음료를 치우세요. 그 자리에 블루베리 한 통, 토마토 몇 개, 사과 2개, 그리고 100% 석류즙 한 병을 넣어두세요. 아침엔 사과 반 개, 점심 후엔 블루베리 한 줌, 저녁엔 석류즙 반잔. 단지 그것만으로도 당신은 매일 스스로의 혈관을 씻고 자신의 뇌를 지키고 있는 겁니다. 이 영상이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울림이 되었다면 댓글에 이렇게 한 번만 남겨주세요. 오늘부터 시작합니다. 그 한 줄은 저에게 보내는 메시지가 아닙니다. 그것은 바로 당신 자신과의 가장 소중한 약속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부모님, 형제자매 혹은 50대를 넘긴 소중한 친구가 있다면 이 영상을 꼭 공유해 주세요. 여러분의 그 작은 행동 하나가 한 사람의 소중한 생명을 구할 수도 있습니다. 저는 진료실에서 환하게 웃던 이민수 씨의 마지막 말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선생님, 제 몸이 다시 살아날 수 있다고 믿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지만 사실 그를 구한 건 제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그의 의지였고 제 몸이 보내는 작은 신호에 귀를 기울인 현명한 선택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신 여러분도 똑같이 할 수 있습니다. 우리 몸의 회복력, 그 놀라운 힘을 믿으십시오. 건강을 잃기 전에 먼저 소중히 하세요. 이 영상이 도움이 되었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을 꼭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한 번의 클릭, 그 한 줄의 댓글이 제가 더 많은 사람들에게 건강을 전할 수 있는 유일한 힘이 됩니다. 저는 여러분의 건강을 응원하는 안병철이었습니다. 내일 아침 사과 한 입을 베어 물 때 이 한 가지를 꼭 기억하세요. 당신은 지금 약이나 의사가 아닌 스스로의 힘으로 당신의 건강한 미래를 선택하고 있습니다.